도심 한복판, 20m 높이 상공에 만들어진 철탑. 김재주 씨는 벌써 181일째 이곳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데요. 밥 올려! 올 초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택시업계뿐 아니라 여러 일터에서 분쟁과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밥 남기지 말고 가드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 인상.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난 3월 초 서울의 한 대학.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 대학 청소 노동자들에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될 때까지 싸운다. 될 때까지 싸운다. 비정규직 철폐. 청소 노동자 31명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학교 측에선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기존 인력을 발령내고 비는 자리는 아르바이트로 채웠습니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자리를 지키려면 나도 내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지금 현재 여기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빼가 굳이 거기까지 여기 알바 쓰기 위해서 우리를 빼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직원들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하지만 이곳엔 이미 아르바이트 직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기에서 이 자리에 들어왔으면 저분들이 물러나줘야 되는데 안 놀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가 봐요. 이 아줌마들하고 부딪히지 말고 저기 하지 말고 제가 혼자 하는 거잖아. 2층하고 5층, 4층, 3층은 혼자예요. 제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거 노동인데 근데 이게 혼자 해서 돼요? 해요. 되는데 근데 원래는 다른 빌딩들이나 뭐 이런 거 혼자 하지 않잖아요. 이 건물 전체를. 사실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힘듭니다. 기존 직원들과 달리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하고요. 또 다툼도 잦습니다. 여기 지금 한 사람밖에 일 안 하니까. 갑자기 두 분이 와서 막 저렇게 하시니까 나 아나 계단 청소하는 계단이 엉망이야 지금. 계단 닦으러 올라왔어. 이것은 그냥 우리 여기 한 사람들 일 안 하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좀 노조에서. 우리가 노조한테 왜 그래 학교 가서 얘기를 해. 우리 아니 어디까지 나오시면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내일이라도 나가라고 나갔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동네 사람들 여기 저기 청소 한다고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1월 2일부터 이 사단이 난 거라. 근데 우리도 다 있던 직장이라든지 여기서 일하시는 알바분들도 죄가 없어요. 나는 여기 반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학교가 문제다 이거야. 여사님들도 여기서 고용을 했으니까 왔을 것이고 우리도 여기서 고용을 했으니까 온 거지. 우리가 무슨 죄 있어요. 그렇지만 힘없는 노동자들을 가지고 이게 지금 과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이 일에 대해 학교 측에 공식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고용이 고착화된다면 남아있는 직원들의 노동 강도가 세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교수 연구실 앞으로 들어와서 청소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2월 중에. 그러면서 우리가 청소를 기존에 해왔던 구역을 점차 이제 줄인 거죠. 사실상. 원래는 우리가 해왔는데 교수 연구실은 이제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들이 줄여놓고 사람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교수 연구실에 그 교수님이 청소하겠어요? 우리 조합원님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한마음 한뜻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원이라는 방식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게 노조원들의 생각인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이 구조조정 계획이
학교가 지금 저희 노동조합이나 현장에 계시는 노동자분들과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강행한 내용이거든요.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구성원으로 좀 인정하고 좀 대화의 상대로서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월 평균 162만 원 정도의 급여. 몸은 고대도 애착을 가지고 다니던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죠. 올해 처음이에요. 이런 정년하면은 그 자리를 메꾸고 이랬었지 인원 충원 안 하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는데 왜 학교가 점점 범위는 더 커져가고 있는데 노동자들을 골탕을 먹이려 하는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고 서로 합의해서 좋게 합의하기를, 하루라도 합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본관 점거 농성이 시작된 지 52일, 직원들은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청소를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오늘로 52일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은 계속 수모만 다니시면서 저희와 대화를 하지 않고 인원 충원에 조금의 학생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서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이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과연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예컨대 학교가 받는 국고보조금만 해도 그 1년에 한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국가에서 지원받는 그 돈은 도대체 어디다가 쓰길래 등록금을 노동자들 뭐 임금이나 인건비랑 대입을 시키는 건지 그것도 좀 많이 따지고 싶고요. 기부금도 1년에 그 많게는 한 500억 가까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가 곳간에 쌓아놓은 돈이 또 적립금이잖아요. 5,300억 원이고 그 돈은 왜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 즉답을 피했던 학교. 며칠 뒤 학교 측에선 아르바이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혼의 일부도 충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일은 일단락됐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올 초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6.4% 오른 금액인데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최저급여는 157만 3,770원입니다. 4대 보험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140만 원 정도. 하지만 한 해 평균 6.7%에 불과하던 인상폭이 16.4%로 뛰면서 이 제도의 정착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서울의 한 포장업체. 이곳도 요즘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요즘 이 회사의 포장부 사무실은 개점 폐업 상태. 얼마 전 포장부 직원 21명은 영업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생전 영업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기에 노조에선 이 일을 사실상의 해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업 일을 할 것 같았으면요, 여기 회사에 입사 안 했을 것 같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어느 정도 케어하고 나서 이제 일을 해도 되겠구나 싶을 때 이제 일거리를 찾았거든요. 그리고 결혼 전에 있던 직장은 이제 경력 단절로 뭐 어디 취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회사에 생긴 비용 부담 때문에 포장부 직원들을 내치려 한다는 게 노조의 생각. 때문에 직원들은 밤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자리를 지키며 회사와 싸우는 거죠.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밥통 있고요. 쌀 있고요. 밥은 여기서 해요. 그리고 반찬은 이제 농촌 사람들이 집에서 해갖고 와서 먹어요. 버려버려요. 오모밴드. 이렇게 생활한 지 벌써 2달. 속이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중간에 이제 힘들어서 포기하고 갈 때, 그때 이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집에 가서 불 꺼놓고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운 적이 있어요. 엄마 힘들어? 멋이 많아서 다른 말은 안 해요. 엄마 힘들어? 그래서 힘내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때 그냥 고맙기도 하고, 내가 이거 한다고 애들 이렇게 못 챙기고 그러는데도 막 이렇게 짜증내고 엄마한테 뭐 짜증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래서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또 저렇게 묵묵히 해주는 모습에 너무 또 고맙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많이 운 적이 있어요. 우리 얘기를 하게 되면요, 먼저 벚꽃이 올라서 서러움이나 내지는 억울함, 특별하게 우리가 호소할 곳이 없으니까 그게 잘 힘들죠. 사실은 마음 다지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뭐 몸이 조금 힘들고 고단해도 마음이 편해야 될 텐데, 이제 마음 다지는 일부터 열심히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있어. 최저임금이 오를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최저임금 오른 건 좋은 건데, 좋은 거고 환영할 일인데, 그거를 가지고 그걸 핑계 삼아서 이런 식으로 사람 쫓아내겠다고 하고, 뭐 한두 번 이런 사업장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뭐 화도 많이 나고, 그냥 빨리 끝내서 편안하게 그냥 여기서 일하시고 또 퇴근하시면 집안일 하시고 이런 게 그런 일상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원래 머리 아까웠는데 원래 저기 법무사원이 저번에 세수 안 하고 잤어. 피곤해서 그냥 자야 돼. 양치해. 노동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인상된 최저임금. 그것은 뜻밖에도 이들을 삶의 터전으로부터 내몰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햇빛이 그늘에서 집회를 하니까 너무 추웠어요. 그리고 이제 외부 일정 끝내고 들어왔는데 엄청 힘들어요. 근데 세수도 못하고 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무세요. 다음 날 아침, 포장부 직원들이 시위차 본사를 찾았습니다. 회사에선 이미 포장부를 외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상태. 하지만 포장부 직원들은 이에 맞서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수급카드는 설령 안 찍어도 제가 영어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과연 노사는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까요? 피디님만 잡으시는 걸로 하시고요. 아까 얘기하신 듯 타이트하게. 네, 하시죠. 예. 한번 보겠어요. 실제적인 영업부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직원들을 해고하고 쫓아내기 위한 꼼수다. 이런 측면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동의하시지 않죠? 전혀 동의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꼼수였다면 제가 왜 그동안 4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고용 유지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왜 제가 대출을 11억을 다 소진해 가면서 저분들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만약에 꼼수를 쓸 거였다면 더 일찍 했었어야죠. 영업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신규 인력을 채용할 그런 여지는 없어요. 왜 도망가듯이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가 도착했어요. 왜? 좀 막지 좀 마세요. 저 갈 길 가야 돼요. 도망가신 거잖아요. 그동안 회사와 포장부 직원들 간에는 노조 활동 문제로
여러 번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미 다 드렸어요. 때문에 포장부 직원들은 이번 일을 단순한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포장부한테만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한 건가요? 포장부한테만 그렇게 하죠. 아, 네, 왜냐하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네. 노조라는 조직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찬성?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봄수는 이제 그만 공공기관부터 민간기업까지 이번 일이 노조 탄압의 일환이라는 노조와 이를 굳고 부인하는 회사,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노사 간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또한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한 대형 유통업체에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최저시급은 올랐지만 근무시간이 줄어 임금 인상의 효과는 크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본인들은 못하고 우리들은 이제 앞장서서 어쨌든 법원을 써야지 되니까 그걸 맞춰서 7시간에 맞춰서 근데 내가 골병 들고 있는 거지. 근데 언젠가는 또 이렇게 그냥 완전 퍼져버릴 수도 있는 거지. 정작 우리 동료들이 힘드니까 서로가 쟤는 뭔가를 더 안 하는 것 같아. 쟤는 왜 이렇게 더 많이 싫어가?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동료들끼리만 이렇게 아기다툼을 하게 만드는 이 형국이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김밥은 똑같은 그 양을 말아야 되는데 시간이 줄어버리니까 화장실을 본인이 스스로가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